개표 방송 보는 것 같아요. 0. 몇 프로야? 0.8% 차이로 0.8% 포인트 차이로 월세가 이겼습니다. 와우, 월세 승리. 연예인보다 더 재밌는 부동산 전문가. 어려운 부동산을 쉽게 풀어주는 부동산 전문가. 김인만과 함께하는 부다방 TV. 안녕하세요. 부다방 TV 진행자 김인만입니다. 아는 것만 물어보세요. 바로 스타트 하겠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가슴 답답하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속 시원하게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할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좋아하는 닭강정입니다. 오늘 SBS 11시에 하는 목돈연구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출연을 하는데요. 목돈연구소 출연하고 오는 길에 현대백화점 쪽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닭강정 팔더라고요. 이게 속초 닭강정이거든요. 만석 닭강정. 제가 중앙 닭강정도 좋아하고요. 이것도 좋아하는데 마침 있길래 제가 바로 샀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갈 수가 있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요. 닭강정, 오뎅, 길거리 오뎅하고요. 만두하고 이 세 가지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가 생일에도 만두 먹으러 간다니까. 닭강정이나. 그래서 자, 기대가 됩니다. 아하. 우후. 양이 왜 이래 작아? 옛날보다 양이 좀 줄었네요? 곤란한데? 양이 가득 찼는데 누가 빼먹었나? 혹시 우리 이피디가 빼먹었나? 안 빼먹었다고? 아, 맛있겠는데? 배가 부른데도 먹고 싶다 또 보니까. 맛있다. 엄지척 역시 맛있습니다. 중앙닭강정도 맛있고요. 만석도 맛있고요. 맛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요. 오늘 질문이 뭐야? 안녕하세요, 김인만 선생님. 안녕해요. 월세가 전세보다 많아졌다고 하네요. 아, 뉴스 보셨구나. 나는 전세가 좋은데 나도 좋아요. 우리 애들 시대가 되면 전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설마 그렇진 않겠지요? 왜 이렇게 월세가 늘어나는 걸까요? 아, 요즘 이슈예요, 이슈. 관련 뉴스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4월 주택 관련 통계가 나왔는데요.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보다 많아졌다. 4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이요. 총 25만 8,318건.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전세 월세 계약이 25만 8천 건 정도 됐는데 월세가 50.4%. 와, 13만 295건, 한 13만 건 정도가 월세였고요. 50.4%가 49.6%. 전세가 49.6%, 12만 8,023건. 야, 이게 무슨 선거 개표 방송 보는 것 같네요. 50.4%에 49.6% 개표 방송 보는 것 같아요. 0. 몇 프로야? 0.8% 차이로, 0.8% 포인트 차이로 월세가 이겼습니다. 와우, 월세 승리. 야, 이거 이례적이라고 하네요. 2011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초로 월세가 전세를 앞섰다라고 합니다. 야, 이거 심각한 일이네. 그죠? 자, 그림 보이시죠? 그림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면 1월에서 4월 누적이요. 아까 본 거는요. 4월 기준에서 본 거고요. 1월, 4월 누적을 보더라도 추이가 나오는데요. 연도별 1월, 4월 누계 추이를 보니까 와, 월세가요.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40% 수준이었어요. 40.8%, 40.8%, 40.1%, 6대4 정도였네요. 6대4, 59대 40.8% 정도, 6대4 정도 수준이었다가 2021년에 42.2%로 월세가 늘어났고요. 2022년 1월에서 4월까지가 누적을 하면 48.7%. 아까 4월만 봤을 때는 50%가 넘었고요. 와, 2021년부터 급증했네. 우리 계약갱신 청구권. 그렇죠. 2020년 8월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7월 말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영향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진짜 심각하네요. 그래프를 보니까 와, 이게 추이가 40%에서 2년 만에 50% 수준까지 올랐었습니다. 이건 좀
굉장히 뭐 경고처럼 느껴지고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봤습니다.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요. 월세 비중, 지역별로 월세 비중을 보면은요. 제주도가 70%, 제주도가 70%, 부산이 54.1%, 경남이 53.7%, 대구가 53.3%, 울산이 52.3%, 경북이 50.7%.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울이 집값이 비싸고 전세 가격도 비싸서 뭐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서울이 월세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주도가 1등이고요. 부산, 대구, 경남, 경북이 서울보다 높다라고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일이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주도는 좀 예외적으로 우리 뭐 한 달 살이 무슨 살이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외지인들이 이렇게 잠깐 와서 월세로 거주하다가 가는 비율들이 높기 때문에 제주도가 좀 비중이 월세 비중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산, 대구, 뭐 이런 경북, 경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매매 가격도 저렴하고요. 전세 가격도 좀 저렴하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해당 그 지역 또는 지방에서 비교해 보면요. 부산, 대구, 경남, 경북이 전국적으로 다른 지방하고 비교해 보면 집값이 높은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집값, 전세값과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 소득이에요. 우리가 PIR이라고 가계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소득 대비 그 집값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구라든지 이런 경상도 지방들이 PIR이 좀 낮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물론 서울하고 비교해 보면 뭐 저렴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지역에서는 소득 대비 집값이나 전세 가격이 좀 높다. 그래서 좀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월세로 좀 전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왜 이렇게 월세 비중이 높아졌을까? 분석을 해보자고요. 분석을 해보면 한 5가지 이유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임대차 3법 통과가 되면서 임대차 3법이면 뭔가요?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5% 이상 못 올리는 거, 계약갱신 청구권은 2+2. 거기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니까 이제 신고를 해야 돼. 월차임 30만 원 초과되거나 보증금 6천만 원 초과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전세 월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신고에 잡히지 않았던 오피스텔, 준주택이라고 하죠. 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같은 게 이제 잡히는 거예요. 신고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월세 비중이 좀 높아졌다. 신고가 들어감으로써 원래 월세가 있었는데 통계에 안 잡히다가 통계에 잡힌 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전세값 상승,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로 많이 급등을 했다.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부담을 느끼니까 어떻게 돼? 감당이 안 되면 나가야 돼?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금리. 저는 금리에서 원인을 좀 찾고 싶습니다. 금리 많이 올랐죠. 2021년 8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0.5% 저금리였는데 지금이 이제 6월 달이잖아요. 몇 개월이야? 8개월? 9개월 만에 9개월 정도 됐나요? 9개월 만에 무려 얼마나 올랐나요? 지금이 1.75. 2022년 6월 기준에서 1.75% 엄청나게 올랐죠. 1.25% 5번이 올랐다는 얘기고 0.25씩 5번이 올랐다는 얘기고 여기서 멈추면 괜찮겠지만 계속 올라갑니다. 한국은행에서 2022년 올해 말까지 2.5%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예고를 했고요. 내년에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세입자가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담보대출 금리도 올라가지만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올라가잖아요. 부담스럽지. 부담스러워. 이거 차라리 월세 내는 게 유리하지 않나? 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집주인은 세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올려받아야 돼. 세입자한테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세입자는 전세금을 올려줄 능력이 안 돼.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올려달라. 지금
계약이 4억 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시세가 6억 7억이야. 2억 원을 올려받아야 되는데 2억 원이면은요, 예를 들어서 뭐 전세대출 금리 4%만 잡자고. 요즘 낮아야 4%예요. 4% 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올해 말 되면 5%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자, 4% 수준이면 어떻게 돼요? 4%면 2억에 4%면 한 66만 원, 67만 원 정도 부담이 되죠. 그 정도 이자를 내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한 50만 원 집주인한테 주자. 집주인도 그래, 2억 올릴 바에는 은행에 넣어도 그 정도는 안 나오니까 50만 원 받는 게 유리하다라고 해서 서로 임차인과 임대인 서로 컨센서스가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그 정도, 차라리 월세가 유리하겠다라고 해서 월세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네 번째 이유도 같이 해당이 되네요.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서 부담스러운 수준이 되고요. 집주인은 세부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니까 세입자 증가시키게 되면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고요. 자, 다섯 번째는 이게 이번 통계가 어떻게 잡혔냐면요, 기존에 계약을 맺은 전월세 계약을 다 조사한 게 아니라 신고 들어간 거, 확정일자 신고 들어간 거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가 돼서 이렇게 연장이 돼버린 경우는 통계에 안 잡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새롭게 계약된 월세들이 좀 많이 잡힌 게 아닐까. 기존에 연장된 계약들은 좀 덜 잡혀가지고 통계에 좀 덜 반영이 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거래해 본다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월세가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수록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월세 시대 가속과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단기간에 뭐 전세가 소멸하고요, 모든 게 다 월세로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전세 가격 인상분만큼은 저는 월세 전환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1부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2부 내용은 좀 더 뭐 전세의 역사라든지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고민 있으신 분들 기님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에 이렇게 질문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답변 드리고 이렇게 방송으로도 해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도움 안 됐더라도 눌러주이소. 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